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보완책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내놓은 보완책은 민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부활 등입니다. 집주인과 건설사 등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 등을 강화해 민간의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심기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은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적인 원자재 대란이 국내 건설 경기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자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체 건설자재 중 절반이 넘는 품목들의 가격이 전년보다 10% 이상 비싸졌습니다. 하는 보고서는 품목별로는 철강 등 금속 제품 가격이 전체 상승세를 주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공사 수주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 상황에서 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은 주로 마진 축소, 공사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며 이 경우 모두 건설 경기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와 정치권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망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 3%를 돌파했습니다. 대출금리의 선행지표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도 연 2.7%를 넘어서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이르면 5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면 한미 간 금리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나설 요인이 되는데 이 역시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당 선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채권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추경 규모가 큰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적자 국채 발행으로 시중에 국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이달 FOMC 연준의 긴축 속도와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이 채권시장에 반영된 데다 내부적으로는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대기업 진출이 막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정부는 최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업체 매출 규모가 크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오랜 기간 레몬마켓이라 불릴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고 허위 매물이 많아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제조사가 직접 인증하는 고품질 중고차가 늘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연합회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행위라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각계의 디지털 비대면 교육 환경이 구축되면서 크롬북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29일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크롬북 출하량은 2020년보다 약 5배 급증했습니다. 크롬북은 운영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아닌 구글의 크롬 OS를 쓰는 클라우드 기반 노트북입니다. 하드디스크 없이 웹브라우저로 주요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며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해서 학생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관리가 수월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수업 자료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노트북 대비 절반 수준이라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으로 비대면 교육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확대될 것이며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 3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상반기 NCS 기반 정규직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130명이고 직종별로는 행정직 30명, 심사직 75명, 전산직 15명, 연구직 10명입니다. 근무지역은 본원인 강원도 원주시이며 인력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4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30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